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가능한 피해야 할 사람 유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굉장히 오래 하고 퇴직한 이후에 이제 제가 직접 제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어가요. 처음에는 뭐 이게 잘 몰라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제 5년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직장생활이랑 굉장히 이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건가 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혼자 일을 하고서. 직장 다닐 때는 많은 사람들이랑 막 부딪혀야 되잖아요. 싫어도 매일 얼굴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 사업을 하면 싫어도 매일 봐야 하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 업체랑 일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상하 관계가 아니니까, 직장 상사, 부하 직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거래처일 뿐이니까, 뭐 전우회로 뭉치지는 않지만 아주 예의 바르게 서로한테 대하죠? 뭐 오해를 살 것도 없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많이 줄인 편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싫어도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랑 부딪히기 싫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항변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필요해요?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전략은 이제 투트랙인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되는 거를 내 스스로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트레스 주는 사람 되지 않겠어. 왜냐하면 그래봐야 내가 손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만약 나한테 그렇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다면 융통성 있게 그러나 영악하게 그의 영향 범위 영향 안에서 보이지 않게 충분히 물러난다. 벗어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투트랙으로 가는데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내가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또 피해야 되는 걸까? 손해보지 않으려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유형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의가 실종된 사람이에요. 예의를 다하지 않고 정말 예의가 참 저 사람 없는 것 같다 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런 예의가 실종된 사람들의 유형은 중간에 자꾸 말 끊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김 과장, 뭐 이렇게 그건 아니지 김대리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만약에 갑을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갑한테 그러진 않겠죠. 주로 이제 후배, 어린 사람, 이런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열받죠. 근데 열받기 전에 나는 혹시 남의 말을 그렇게 중간에 끊지 않나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투트랙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으니까.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주 좋은 습관은 나는 저런 습관이 혹시 없는가? 만약 없다면 오케이. 근데 나한테도 자꾸 저런다. 그럼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내가 이제 왜 기빨린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에너지를 갖고 가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줄 뻔히 알면서 그 옆에 계속 머무를 필요 없는 거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본 인사에 취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고맙다 미안하다가 없는 사람들. 직장 상사가 이제 저 프린트물 좀 갖다 주세요. 이거 복사 좀 해주세요. 옆 팀에서 무슨 자료 좀 챙겨주세요. 라고 해놓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 직원들이 갔다 오면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고맙습니다. 그때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직장 상사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거. 후배한테 내가 뭘 착각하고 막 짜증을 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착각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착각하고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짜증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과하는 선배 또 별로 없어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안 해? 사람 열받아서 길길이 뛰는 거 보니까 좋냐? 막 이러고 가는 무례한 선배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완전 적반하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안하면 미안하다. 고마우면 고맙다라고 자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먼저 내가 그렇게 하는 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자고요. 예의가 실종된 유형. 세 번째는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탓하고 막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예의의 문제죠. 이게 자동적으로 내뱉어지는 유형이 있어요.
일단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은 아니야. 그 논리를 가장 발빠르게 빨리 만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관리팀 잘못이다. 마케팅이 잘못했다. 그러기에 내가 뭘 했어? 더 못난 사람들은 자기 후배 탓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김 과장이 기한을 해서 컨펌을 팀장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진행을 한 일인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사장한테 막 이제 욕먹었어요. 그러면은 팀장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컨펌하고 진행시킨 일인데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리더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김 과장이 의욕적으로 시도했는데 아직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요 따위로 얘기를 하는 리더는 그야말로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탓이고 변명이에요. 이런 직장 리더와는 관계를 잘 만들겠다는 노력도 사실 아깝죠. 그냥 무조건 같이 일하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 봐야 되는 거죠. 다른 팀에 가던가 아니면 어차피 책임도 안 지는데 뭐 최대한 멀리 선을 긋고 떨어지는 게 최선이죠. 딱 붙어 있으면 자기도 그런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 이제 욕하면서 배우거든요. 자, 두 번째, 자기 과시예요. 이런 유형하고도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자신감에 넘치고 당당해요. 문제는 실제 알맹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 부장이 이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임원들 앞에서 막 금방 뭐 빌딩이라도 지을 것처럼 막 얘기해요. 의욕이 넘쳐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뭐 근거가 없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사실 그 정도를 해낼 만한 어떤 경험치도 없고 눈에 보이는 실적도 없었고 노하우가 없어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만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같이 옆에 계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주변에 있다면 엮이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피해보니까. 특히 귀가 얇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막 뭐 될 것처럼 말하면 진짜 되나보다 하고 홀랑 넘어가는 스타일들이 바로 함정에 제일 잘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누군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그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작게나마 성공 경험이 있나? 이거를 보고 있다면 믿어도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게 안전하죠. 세 번째, 관계가 복잡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도 일단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모르죠, 누구나. 잠깐 봐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해서 출발을 해야 돼요. 3년쯤 같이 근무했다고 그 동료 잘 아나요? 모른다니까요. 나 그 친구 잘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얼마 몰라요. 그래서 근데 모른다 해서 출발해도 저 사람이랑은 내가 모르긴 하지만 정말 엮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관계가 이상하게 복잡하게 엮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경력 사원을, 그러니까 간부를 하나 뽑았어요.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던 일이 이제 막 브랜드 런칭을 막 검토하고 막 신규 사업 이제 이런 거를 검토를 하는 단계가 굉장히 길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거 검토할 때마다 거기 제가 잘 아는 형님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잘 아는 동생이 있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쪽 부분이야는 막 전화해 보겠습니다. 막 계속. 그게 분주하긴 한데 썩 유용한 정보는 없어요. 결국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저녁 때마다 막 사람 만난다고 또 바빠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후배들 보고 있으면. 저렇게 실속 없게 살면 안 되는데. 막 다음날 아침에는 어젯밤에 누구를 만났는데 요즘은 이런 트렌드가 이러면서 또 정보랍시고 막 내놓는 게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들. 그냥 피곤한 거죠. 스스로. 또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고 이렇게 신뢰감을 못 주고.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이제 가까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분별할 줄 아는 거는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능력입니다. 사람 때문에 망하고 흥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일단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당장 고치는 거 노력하셔야 되고요.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좀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이게 그야말로 이제 좀 방어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영향을 받아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도 내 인생을 똑바로 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지어 나쁜 영향을 받으면 정말 어려워진다는 그 사실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